안녕하세요. 전북여고 1학년 민세인입니다. 세인 학생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네. 학생 청소년 수당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학생 청소년 수당 정책이 뭔가요? 네. 학생 청소년 수당 정책은요, 아동들에게 주는 돈처럼 학생과 청소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 바로 학생 청소년 수당 정책입니다. 물론 그 수당들을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받고 있어서 그런지 네. 그게 꼭 필요한가요? 그러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아마 충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중소상인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좀 저는 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생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된다면 가장 먼저 줘야 될 곳이 전라북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북 그 모든 청소년들한테 그 돈을 다 주려면 돈이 적지 않게 들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세요? 그래요. 지금 전라북도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하고 또 그 나이이지만 학교를 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 청소년들까지 합치면 한 20만 명 됩니다. 1년에 20만 원을 준다면 한 400억이 필요하고요. 이 20만 명에게 월 5만 원씩을 준다면 1200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고 준비도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의 1년 예산이 3조 약 4,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는 교육복지라고 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걸 좀 재조정하거나 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있어요.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학교에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줄인다랄지 하거나, 또 하나는 사실 우리 교육청 돈만이 아니라 외부의 돈도 좀 이렇게 끌어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희망재단, 이런 형태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출향 인사라고 그러죠. 전라북도에서 나고 성장하고 자랐지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뭔가 고향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싶고 지원도 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의 그 기금까지 모아서 하면 돈은 충분히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재명 지사께서 네. 기본소득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데, 어떤 집은 돈이 많고 어떤 집은 없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득 같은 거 주어지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듯이, 또 우리 학생 청소년에게 수당을 주면은 또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나 상황이나 어떤 지원 형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하고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학생 청소년 수당을 말씀하시는데 이 전 생애 주기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기 전까지 있잖아요. 이때는 누군가의 지원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또 경제활동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노인이 되고, 이런 게 전 세계 중위인데 가장 힘든 때가 바로 본인이 돈을 못 벌 때인 이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은퇴 후잖아요. 이 기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전 생애 주기라고 하는 인간의 한 삶의 주기에서 이 필요한 시기, 지금 아동수당 국가가 주지만 그 다음이 학생 청소년 수당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돈을 준다면 학부모님들에게 좀 주머니도 좀 두둑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좀 좋고,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활동 기간에는 수당 안 줘도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고, 또 노인이 되면 그냥 돈을 못 버니까 국가에서 노인수당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애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유럽 같은 데는요, 일찍부터 그 학생들에게 수당을 줘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의무교육 형태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하고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하지만 유럽의 프랑스 같은 나라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이 수당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대, 2020년대에 와가지고 학생, 청소년 수당 내기를 하는데 뭐 유럽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늦은 것이죠. 유럽 국가들이 줬던, 수당을 줬던 그때 당시에 경제 규모하고 지금의 우리 경제 규모를 비교해도 우리 규모가 결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쯤에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제에서는 지역 화폐로 이렇게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교수님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쓰기 좋은 어떤 형태로 좀 줄 필요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때 본인들이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어떤 제약이 있어서 못 쓴다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현금으로 줬을 때가 쓰기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근데 고민이 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이게 국가의 돈으로 이게 돈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또 지금 우리 지역이 전라북도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에서도 좀 이 수당이 좀 활용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현금으로도 줘야 되겠지만 일부는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현금으로 주다 보면 몇몇 아이들이 막 써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그런 염려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우리 세인이 학생에게 요구를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수당이 현금으로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일부만 그렇고 다른 아이들은 다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교육도 받고 있고 또 이 수당이 주어지면 아이들에게 주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경제교육과 연결시키고 생활 밀착형 소비자 교육, 금융 리터러시 이런 거하고 좀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계획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연계를 시킬 거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또 교사를 15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런 제자들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그런 정도의 교육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면 내가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부모님의 경제적인 여력이랄지 이런 게 부족 오면 학생들도 난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거기다가 썼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생기면 그걸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간에 해보고 싶었었던 일, 도전해보고 싶었었던 일, 새롭게 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투표권이 없어서 아쉽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18세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는데요. 사실은 선진국의 일부는 16세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정치권이 좀 노력하고 우리 교육계에서 노력해서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